안녕하세요, 애니트입니다. 3분기가 끝나가고 이제 4분기가 다가오는데요. 현재 4분기 방영 리스트가 전부 공개된 상황에서 아직 뭘 봐야 할지 감도 못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있다면 그거라도 보겠지만 애초에 그런 작품도 블랙클로버를 제외하면 없고, 그나마 유명하고 볼만한 작품들은 4분기에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쿨이나 2기 방영인 작품들이기 때문에, 아니 제목에는 신들 투성이 이지랄 해놓고 왜 갑자기 볼 거 없다면서 까냐고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애니 추천 동영상인데 제목에 4분기 볼 거 없음, 하지만 지어짠에서 애니 추천 탑5 이렇게 해두면 솔직히 누가 보겠습니까? 약간 선의의 거짓말 비슷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4분기 애니 대부분의 원작 만화나 라노벨을 감상한 제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 몇 작품을 뽑고, 그 중에서도 딱 5작품만을 선정해서 추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게 애니 1화가 나오기도 전에 추천을 해버리는 거라 실제로 애니가 방영된 이후부터는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애니 구성의 3박자는 작화, 오프닝, 그리고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토리야 원작이랑 비슷할 테니까 어느 정도 제가 보장을 하지만 오프닝이나 작화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4분기 애니 중에서도 2쿨이나 2기 방영인 작품들은 전부 제외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추천하는 건 전부 이번 분기에 새롭게 1화부터 시작하는 그런 애니들이에요. 그럼 4분기 방영 예정작 애니 추천 탑5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는 이누야시키입니다. 보통의 늙은 가장이 이누야시키 이치로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시시가미 히로가 불의의 사고로 인간의 육체가 소멸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완벽한 오버 테크놀로지의 기계 몸으로 변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SF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 만화를 보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을 만한 간츠의 작가 오쿠 히로야의 작품입니다. 예전에 야자 시간에 와 설정 좋네 이러면서 몰래 공부하다 말고 공중데뷔 돌면서 봤었는데 역시나 애니화가 됐네요. 극장판으로 만들어져서 압도적인 호평을 받은 간츠 5가 풀 3D 애니메이션이라 그런지 이 이누야시키도 3D 애니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3D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간츠 5가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정말 너무 명작이기 때문에 하여튼 3D는 제외하더라도 스토리적으로 재밌는 부분도 많습니다. 완전히 늙어버린 회사원이 야쿠자를 학살하고 다닌다던가, 화면 너머로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을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쏴서 죽인다던가, 하여튼 굉장히 볼 게 많은 애니메이션이니까 꼭 보는 걸 추천합니다. 탑4는 여동생만 있으면 됩니다. 여동생물밖에 쓰지 못하는, 아니 여동생물만을 쓰는 소설가 하시마 이츠키, 그리고 그의 착한 동생 하시마 치히로, 천재 소설가지만 소설을 쓸 때는 항상 알몸으로 써야 한다는 카니 나유타, 허세 만땅의 패션 비치 시라카와 미야코. 딱히 이렇다 할 스토리는 없는 일상 러브 코미디물입니다. 매 분기마다 있었던 평범한 러브 코미디물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작품을 기대작 탑4에 넣은 이유는 말 그대로 기대작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죠. 아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 7년 전 블리치를 재미있게 보고 있던 초등학교 시절, 인터넷에서 블리치 같은 애니를 검색해서 찾아보던 순수했던 저는 우연히 나는 친구가 적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습니다. 캐릭터에 끌려서 그 애니를 보기 시작한 저는 다 보고 난 후에 공중제비를 돌며 세나짱을 외치면서 네이버에 블리치 같은 애니 추천이 아니라 나친적 같은 애니 추천을 검색했죠. 그 이후 알게 된 중학생 누나들을 따라 같이 서코도 가보고, 세나의 야한 일러스트를 서코에서 사왔는데 집에 들어가기 직전 이걸 집에 가지고 들어가면 엄마한테 맞는다는 걸 인지하고 몰래 엄마 차 트렁크에 숨겨두기도 하고, 중학교 때 같은 반에 저랑 똑같이 세나를 좋아하는 덕후가 있어서 NTR 당한 기분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7년 동안 제 최애캐인 세나라는 캐릭터를 만든 작가이니만큼 이 여동생만 있으면 돼에서도 세나급의 캐릭터가 나올지 정말 기대 중입니다.
탑3는 보석의 나라입니다. 먼 미래의 지구에서 여러 차례의 유성 충돌로 인해 지상의 생물들은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바다에 있던 작은 미소 생물에게 먹혀 무기물이 됩니다. 이 무기물이 쌓여서 보석의 몸을 가진 인간형의 생물이 태어나는데 이게 바로 보석의 나라의 등장인물들인 보석들입니다. 28명의 보석들이 자신을 장식품으로 쓰기 위해 침략하는 월인들과 싸우고 세계의 비밀을 알아가는 배틀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3D를 싫어한다고 했으면서 3D 애니메이션을 탑5 중에 2개나 넣어버리는 이런 나쁜 행동을 제가 한 이유는 단순히 이 작품이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약하지만 시련을 겪으며 점점 강하게 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 인간이 전멸하고 보석들만 세상에 남았다는 매우 마음에 드는 설정, 그리고 성별은 없지만 뭔가 잘 팔릴 것 같이 생긴 보석들, 왠지 4분기에서 3분기에 프린서플 마냥 묻혀버린 다음에 간간히 숨겨진 명작 추천 영상 같은 거에서나 보일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일단 저는 4분기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탑2는 UQ 홀더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죽을 수가 없게 된 불사자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 UQ 홀더의 이야기를 담은 배틀 러브 코미디 애니메이션입니다. 흡혈귀, 인조인간, 초능력자 등 다양한 불사신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사지 중 하나가 날아가는 건 예사고 몸이 터져버리거나 하는 연출도 원작 만화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애니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이건 내용이 어디로 튈지 예상이 안 돼요. 원래라면 등장하지 않아야 할 전작 마법선생 네기마의 등장인물들이 키비주얼 이미지에 나오지를 않나. 하여튼 만화판하고는 상당히 다른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야 뭐 6개월도 만화 볼 때도 전작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흥미진진하게 봤기 때문에 재밌게 볼 예정이지만 마법선생 네기마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내용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탑1은 블랙클로버입니다. 마법세계를 배경으로 마법세계의 정점인 마법제를 목표로 하는 빈민지역의 교회에서 자란 최하층의 두 사람 아스타와 유노의 이야기를 그린 왕도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정말 전형적인 왕도의 루트를 따라가는 배틀물로 역시 시작은 재능이 없고 주변인들에게 멸시받는 주인공과 천재인 라이벌의 구성으로 시작돼서 주인공이 능력을 얻고 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비슷하게 나루토하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가 있죠. 이젠 왕도물의 전형적인 클리셰로 굳어버린 설정이지만 정말 몇 번을 봐도 이 설정은 질리지가 않네요. 다만 아쉬운 건 나루토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와는 다르게 블랙클로버에서는 뭔가 울컥하고 감동이 오는 장면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밝은 작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소년 만화에 감동은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루토만 보더라도 가장 임팩트가 컸던 지라이아가 죽는 장면이 있죠. 제가 그 장면을 중학교 자습시간에 만화책으로 몰래 봤었는데 진짜 보다가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와서 그거 숨기느라고 엎드려서 자는 척 했다고요. 진짜로. 하여튼 재미가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고 애니도 정말 이만한 제작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유명한 제작사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퀄리티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분기 방영작을 추천해봤는데요. 이것들 외에 4분기의 기대작이라고 한다면 12대전, 왕게임, 그러나 죄인은 용과 춤춘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왕게임은 괜찮은 제작사에서 만들었으면 탑5에 넣었을 텐데 하필이면 야엔이 만들던 제작사에서 만든 거라 작화에서 야엔이 특유의 구린 느낌이 나길래 뺐습니다. 2014년 4분기만큼 명작들이 쏟아져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나름 볼만한 작품들이 보이는 나쁘지는 않은 분기인 것 같네요. 아니 겉보다 여동생만 있으면 돼 이거 소개 부분에서 완전히 썰을 풀어버렸네. 하여간 세나만 관련됐다 하면 제가 약간 정신이 이상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10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친적 BD박스가 출시되는 날인데요. 저는 당연히 그날 정신이 이상해져서 배송비 포함 30만원 가까이 되는 BD박스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제가 평소에 효자긴 한데 이번만큼은 덕질을 접는 대신 엄마 척추를 접기로 하겠습니다.
비디박스 개봉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신 후 10월 18일에 10월 18일은 아니지. 배송비 이틀 포함해서 10월 20일에 알람 받으시면 됩니다.